채점부터 해봅시다. 채점부터 하겠습니다. 뭐지? 상이고 1학기 기말. 자, 다 모르겠어요. 1번에 3번, 2번에 4번, 3번에 2번, 4번에 1번, 5번에 4번, 6번에 1번, 7번에 2번, 8번에 3. 그래. 8번에 3번. 아니 미안해요. 8번에 2번, 9번에 5번, 10번에 4번. 11번에 4번, 12번에 1번, 13번에 5번, 14번에 1번,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3번. 자, 18번은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죠? 많이 해봤잖아. 이거 왜 안 했어? 요거는 많이 해본 거니까 요거는 맞았을 거예요. 자,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확인하시고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을 때 양변에 k 플러스 1의 제곱 더해가지고 인수분해 예쁘게 해주시면 6분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2k 플러스 3 임으로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이런 내용만 들어가 있으면 맞았다고 해주시면 됩니다. 19번에 7, 98, 20번에 1번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 2번 3분의 8 루트 3, 3번 x가 루트 3일 때 최소값 10. 자, 열심히 풀었는데 틀린 문제들 한번 체크해보세요. 고쳐보세요. 열심히 풀었는데 이건 진짜 왜 틀렸나 모르겠다 싶은 것들. 고쳐시고. 문제가 그렇게 많이 막 어렵고 그러진 않았죠. 뒤에가 조금 재미가 없었지. 앞에서부터 한 문제 한 문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가볼게요. 첫 페이지 1번부터 4번까지 도움. 1번부터 4번. 4번에 어디? 디귿이요. 자, 4번에 디귿. 디귿이 지금 뭐라고 되어 있느냐? 시그마 k는 2부터 11까지 k 플러스 3의 세제곱. 세제곱은 시그마 k는 5부터 11까지 k 플러스 3의 세제곱 더하기 시그마 k는 5부터 8까지 k 세제곱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맞는 말이냐 틀린 말이냐를 확인을 하라는 거야. 자, 볼게. 일단
여기는 K 플러스 3 세제곱이고 여기는 K 플러스 3의 세제곱이지. 자, 그럼 봐봐. 얘를 이쪽으로 이항을 했을 때 얘하고 똑같은 결과물이 나오는지만 확인하면 되겠지. 자, 얘를 이쪽으로 이항하면 두 번째 항부터 11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다섯 번째 항에서 11번째 항까지의 합을 빼는 거지. 그럼 몇 번째 항부터 몇 번째 항까지만 남아요? 두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K 플러스 3의 세제곱만 남는 거지. 그치? 근데 여기서는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3이 아니고 K라고 되어 있지? 그럼 여기를 치환해버리면 되는 거야. 자, 하나의 다른 문자로 치환해보자. 내가 요 K 플러스 3을 T라고 치환을 하면 K가 2일 때 T 값은 얼마예요? 5가 되지. 그치? 그럼 K가 4일 때 T 값은 얼마야? 7이지.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야. T가 5부터 7까지 T의 세제곱인 거고, 이거에서 문자만 예쁘게 바꿔주면 K는 5부터 7까지 K 세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내야겠죠. 되니? 그래서 디귿은 맞다 틀렸다? 틀렸다. 8번째까지가 아니라 7번째까지다. 이렇게 써줘야겠죠. 됐나요? 넘겨볼까? 네. 막혔지 지금. 어디서 막혔어? 왜 T를 다시 K로 바꾼 거예요? 이거랑 어차피 똑같은 말이지. 문자만 바뀌는 거니까. 그치? 왜 이걸로 바꿨을까? 요거하고 같은지 확인하려고. 어쨌든 여기는 다섯 번째부터 일곱 번째 까지 여기가 T일 때 T고 K일 때 K고 A면 A인 거잖아 결국.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해서 정리했을 때 이 값이랑 이 값이랑 같은지 확인하려고 바꿔본 거야. 식 자체를. 자, 두 번째 페이지 5, 6, 7 7번 5번 5번 자, 첫째 항이 3이고 공비가 6인 등비수열 AN이 있었다. AN은 3 곱하기 6의 n-1승이 되겠죠? 이거에 대해서 옳은 것만은 있는 대로 고르세요. 기억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AK를 계산을 해봐라 이거지. 그러니까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계산하라는 거죠. n번째 항까지 합 계산해보면 R-1분의 첫째 항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는 5분의 3 곱하기 6의 n승 마이너스 1입니다. 이렇게 나와야겠죠?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니은 자, 수열 로그 6의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했어요. 자, 이건 그냥 있는 대로 한번 써보자. 로그 6 해놓고 AN을 딱 집어넣으면 3 곱하기 6의 n-1승이야. 그럼 얘를 로그의 성질로 분리를 시켜보면 로그 6의 3 더하기 n-1 곱하기 로그 6의 6이 로그 6의 6이니까 어차피 1이 되는 거야. 이렇게 되겠지. 됐니? 자, 그러면 얘는 상수. 그럼 이 식은 n에 대한 몇 차식입니다 라고 볼 수 있다? n에 대한 1차식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친구는 등차 수열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내가 수열 첫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했어요. 등비 수열에다가 로그를 씌우면 반드시 등차 수열이 된다라는 얘기를 했었을 거야. 아마 개념 설명할 때 하지 않고 내 기억이 맞다면 라이트쌤 질문 받으면서 써봐라 라고 했을 거야. 라이트쌤 한번 뒤져보시면 나올 겁니다. 디귿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로그 6의 AK를 계산해봐. 그러니까 뭐 하라는 소리야? 위에서 등차 수열인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라는 거지. 자, 이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 구해보자. 이 친구는
첫째 항이 n에다가 1 넣으면 로그 6의 3이야. 공차는 n의 개수 1이죠. 요걸로 첫째 항부터 다섯 번째 항까지 합부하면 2분의 5개 2a 플러스 n-1d n-1d 이렇게 되겠다. 그럼 여기서 2는 약분되어 없어질 거고, 그래서 결과 5 로그 6의 3에다가 플러스 10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두 개가 맞다. 지금 출석 체크도 안 하고 이거 미쳤나? 왔고. 그래요. 오늘 하루 동안에 등원한 애들이 몇 명 안 돼? 무슨 설명을 한다고? 오늘 창의고도 설명했다는데? 그치? 창의고에 설명해서 무슨 얘기를 듣지? 모르겠다. 자, 두수 6과 486 사이에 몇 개, n개의 수를 넣어서 이 수열이 등비 수열이 되도록 하려고 해요. 자, 공비 R은 정수입니다. 그리고 M과 R의 모든 순서상 MR의 개수를 구하세요. M은 자연수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 사이에 M개의 수가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요 등비 수열이 된 다음에 얘는 6에다가 뭘 몇 번 곱한 거야? 3을 몇 번? 내가 했는데 3의 4제곱이 되는 거야. 요게 6의 486이야. 자, 그러면 이 사이에 몇 개가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공비가 일단 정수라 그랬잖아. 그러면 여기에다가 3을 4번 곱했다는 건 첫째 항이 6이고 둘째 항이 6 곱하기 3, 6 곱하기 3의 제곱, 6 곱하기 3의 세제곱, 6 곱하기 3의 4제곱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면 공비는 얼마인 거야? 이게? 3인 거고 항의 개수는 그 사이에 3개의 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이런 경우가 몇 가지가 생길까요? 라고 묻는 거야. 그리고 이 문제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공비가 자연수가 아니고 정수예요. 즉 음수인 경우도 빼먹지 말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럼 공비가 우리 첫 번째 상황에서 공비가 3이었지? 공비가 마이너스 3이 될 수 있는지도 생각해보자. 자,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면 6 곱하기 마이너스 3,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세제곱,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4제곱. 그럼 이게 마지막 항이 486이랑 같아요? 같죠? 그럼 이것도 가능한 거야. R이 마이너스 3일 때 M은 3일 때 가능한 거야. 자, 그럼 이제 공비가 굳이 3이어야 될까? 3이 아니어도 되지. 얼마여도 될까요? 9여도 되겠죠. 그러면 여기가 6이고 그 다음은 6 곱하기 3의 제곱. 그럼 3의 제곱 자체가 공비인용. 두 개를 묶어서 그럼 그 다음은 6 곱하기 3의 4제곱이 되는 거니까 이때 공비는 9. 그럼 그 사이에 있는 항의 개수는 1개 이렇게 되는 거야. 마이너스 9일 수도 있나?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 6 곱하기 마이너스 3의 제곱을 제곱. 야랑 야랑 같아요? 같죠? 이것도 가능하다. R이 마이너스 2면 그 사이에 또 됩니다. 또 있어? 이게 다죠? 그치? 그래서 답은 몇 개? 4개 이렇게 나오시면 됩니다. 4개. 다음 8, 9, 10 10번 9번 9번부터 한번 볼까요? 좋아요. 자, 탄젠트 함수의 점근선 문제. y는 탄젠트
ax-b파이 이렇게 생긴 함수가 점근선이 직선 x는 2분의 n파이라고 합니다. a하고 b를 한번 찾아보래. 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에 사인이나 코사인 함수와 다르게 탄젠트 함수는 점근선을 가지고 있지. 그래서 점근선 문제가 나오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일단 좌표 평면에다가 점근선을 그려보는 거야. 자, 요게 y축이야. 요게 x축이에요. 점근선이 x는 2분의 n파이니까 일단 첫 번째 n은 정수적 0 넣으면 0일 거고 1 넣으면 2분의 파이겠지? 2분의 파이 2 넣으면 파이일 거고 3 넣으면 뭐 2분의 3파이일 거고 이런 식으로 점근선이 구성이 될 거란 말이야. 자, 점근선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건 함수의 그래프는 얘와 얘 사이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탄젠트 함수가 만들어진다라는 뜻이겠지. 이렇게 됐죠? 그려놓고 나면 이제 모든 게 다 보이는 거야. 첫 번째 주기부터 체크해볼까? 주기. 원래 탄젠트 함수의 주기는 파이였어요. 근데 걔를 x의 개수인 a로 나눈 게 주기가 되는 거지? 그랬더니 이 함수의 주기가 얼마가 됐어? 2분의 파이가 됐죠. 주기가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일단 a는 얼마다? 2다. 두 번째, 자 그럼 이제 b 값을 찾아야 되는데 언니야, 해봐. b, 이 친구는 무슨 역할을 하죠? 평행이동의 역할을 하지. 평행이동, 그치? 평행이동. 이 친구 이렇게 와봐. 탄젠트 a가 2였으니까 2로 싹 묶어주면 x-2분의 b파이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원래 탄젠트 함수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2분의 b파이만큼 평행이동을 한 거야. 자, 머릿속으로 기본 탄젠트 함수 떠올려봐. 기본 탄젠트 함수 떠올려서 앞에 2배 돼 있으니까 위아래로 2배 잡아 당겼겠지? 시작점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합니까? 원점에서부터 시작하지. 근데 걔를 이만큼 평행이동을 했더니 여기로 왔죠. 그럼 이건 얼마야? 4분의 파이야. 그러니까 얘도 4분의 파이여야 된다 이 소리인 거지. 그럼 b는 얼마? 2분의 1이 되겠네. a는 2고 b는 2분의 1이다. 둘을 더하면 2분의 3입니다. 이렇게 되겠네. 자, 뭐 저기까지 나오나? 기가 막히게 딱 맞네. 자, 10번 볼게요. 10번. 카메라 감독님, 여기 나오나요? 살짝 안 나와요. 여기 나오나요? 아, 예. 여기부터 10번. 첫째 항이 A, 공비가 R. 인 미친 거지? 미친 거야 아주. 에휴. 다음 주면은 예비고일인데 그래? 아직도 초등학생. 아, 됐다. 무슨 얘기를 하니? 자, 이러한 등비 수열이 있었대요. 자, 이 등비 수열에 대해서 tn이라는 수열은 tn이라는 값은 뭐냐? 식이 a1분의 1 더하기 a2분의 1 더하기 a3분의 1 더하기 an분의 1이라고 하자. 자, 그럼 이제 이걸 해석을 해라 이 소리지. 자, 얘는요 어떤 합이냐면 첫째 항이 a분의 1이지. 그쵸? 첫째 항이 a1이니까 a분의 1이고 역수를 취해놨지. 잘 들어봐. 등비 수열은 역수를 취하면 그래도 뭐가 돼? 등비 수열이 되지. 그럼 공비는 어떻게 돼? 얘 공비가 원래 R이었으니까 R분의 1이 되겠지. 공비가 R분의 1인 등비 수열을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더해라? n항까지의 합을 구하면 그걸 tn이라고 하자 얘들아. 됐지? 자 그럼 이제 조건 볼게요. t 뭐야? PC 문자겠지 누가 봐도. 자 tn의 t4는 얼마냐? 3이고 t12는 63이래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보고 a하고 r 값이 얼마냐를 찾으라는 거지. 잘 보세요. 아직 쓰지 마. 요건 쓰지 마. 자 단순하게 생각하면 첫째 항 나와 있고 공비 나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얘를 식으로 쓰면 1-공비분의 첫째 항 곱하기 1-공비의 4제곱분의 1 이렇게 쓰겠지. 는 3이다. 자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어때? 조금 불편하잖아. 그지? 분수 안에 분수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어차피 역수로 취해져 있으니 내가 이놈을 b라고 해버리고 이놈을 s라고 바꿔가지고 식을 그냥 예쁘게 쓸 거야. 그러고 b하고 s 값을 구한 다음에 역수 취하면 끝나는 거지. 해보자. 그러니까 t4요. t4는 자 간다.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4제곱 마이너스 1. 그게 3이에요. 그 다음 t12는 공비 빼기 1분의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12승 마이너스 1이고요. 그건 63이에요. 이제 이 두 개의 식을 적절히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냥 요거 4제곱이고 12제곱이지. 몇 제곱 한 거야? 3제곱 한 거야. 뭐야? 세제곱 빼기 1을 인수분해해야 된다 이 소리겠지. 이 친구는 인수분해하면 s 4제곱 빼기 1에 s 8제곱 더하기 s 4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 안에서 어떻게 볼까? 이렇게가 몇인 거야? 3인 거야. 이렇게가 3인 거야. 양변을 3으로 나눠주면 s의 8제곱 더하기 s의 4제곱 더하기 1은 21이다가 되겠지. 방정식 풀면 돼요. 2항 8제곱 더하기 4제곱에 마이너스 20은 0. 이제 이 정도는 머릿속으로 될 것 같은데 S 4제곱을 치환해가지고 방정식을 풀면 S 4제곱의 값은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5 또는 4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오지. 근데 여기서 S는 무슨 수라 그랬으니까 R이 양수지. R이 양수니까 S도 양수여야 되겠지? 이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S는 얼마야? 4제곱해서 4가 되니까 S는 루트 2여야 되겠지. 양수니까 루트 2. 다 했다. 이제 얘네들을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서 이렇게 집어넣고 계산하면 끝이야. 루트 2 마이너스 1 분의 b 곱하기 4 빼기 1 하면 3이래. 그럼 양쪽에 3 없애면 1이니까 b라는 친구는 루트 2 마이너스 1인 거지. s는 루트 2지. 따라서 마무리해 주시면 a는 a분의 1을 b, r분의 1을 s라고 했으니까 서로 역수관계제. a는 이거의 역수 루트 2 더하기 1. r은 이거의 역수 루트 2분의 1. 그러니까 2분의 루트 2가 되겠네요. 해서 둘이 더한 것이 답이다. 계산이 조금 거지같이 생겼지만 그치? 인내심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10번이었어요. 재밌다. 재밌나? 재밌겠지.
자, 11, 12, 13. 11, 12, 13. 11번 11번이요. 11번. 하나밖에 없다고. 13번. 뭐야? 12번. 다 해. 11번. 아하. 오늘따라 뭐 이렇게 찌그러지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직선을 그려요. 이렇게 얘가 y는 3분의 1. 자,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을 했을 때 sin 2알파 더하기 sin 2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자, 일단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여기 봐봐. 일단 이 그림 안에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사실부터 한번 싹 다 알아내볼게. 얘가 베타죠. 그치? 그럼 얘도 얼마예요? 베타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가 알파니까 여기도 알파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언니 이게 뭐예요? 2알파죠. 이게 2알파지. 그럼 여기서 우리는 얘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사인 2알파. 자,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단위원을 주고 단위원 안에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찾을 때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그리고 두 번째 조건, 시초선이 어디에 있을 때? X축의 양의 방향일 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각을 기준으로 우리가 문제를 풀었지. 근데 지금 이 2알파라는 값은 Y축에서부터 이만큼 이동한 각이지. 그럼 이걸 X축이 여기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서부터 2알파만큼 가면 이런 직선이 되겠죠. 요게 2알파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직선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다시 물어볼게. 이 직선과 이 직선은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다르게 물어볼게. 내가 방금 여기를 얘가 y축인데 얘를 x축으로 가정하고 보자 그랬지. 뭐 했다는 소리야? x랑 y를 서로 뒤집었다는 소리지. 무슨 대칭이야? y는 x 대칭한 거지? 두 개의 직선이 서로 y는 x에 대해 대칭이면 기울기의 관계는 역수 관계죠. 그래서 이 직선은 y는 3x라는 직선인 거죠. y는 3x예요. y는 3x? 기울기가 3? 컨디션이 안 돌아와. 목소리 컨디션이. 나 아직도 묻히고 있다. 6시간 전에 민계 마셨는데 아직도 묻히고 있어. 자, 기울기가 3. 기울기는 뭐다? 탄젠트 값이지. 그래서 탄젠트 뭐가? 2알파가 3인 거야. 이걸 가지고 사인을 찾으면 되는 거죠. 자, 탄젠트 3. 탄젠트 2알파가 3이면 요렇게 되는 거니까 여기가 얼마예요? 루트 10이 되는 거지. 그럼 사인 2알파는 루트 10분의 얼마다? 3이다. 자, 중요한 거야. 양수야, 음수야. 그걸 알려면 2알파가 몇 사분면의 각인지 알면 되지. 몇 사분면의 각이니? 1사분면의 각이지. 그러니까 사인은 양수가 되겠네요. 자, 이 친구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2베타 확인해보자. 2베타 요 삼각형에서 여기가 베타, 여기가 베타니까 이만큼이 2베타지. 됐지? 자, 이제 시뮬레이션 돌려봐. 여기가 Y축이고 내가 이걸 X축으로 취급할 거야. 이걸 X축으로 취급하려면 이 좌표 평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
난 얘가 x축이 되고 싶어. 이게 x축이 되고 싶어. 이 좌표 평면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이런 도형적인 감각이 없는 친구들 어떻게 해야 돼? 그치? 돌리면 되겠지. 누구를 기준으로?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키면 되는 거야.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을 시킨다? 그럼 그럼 여기 있던 친구는 똑같이 원점을 기준으로 90도만큼 회전을 했겠지. 그럼 직선이 이렇게 되는 거죠. 맞니? 그럼 이만큼이 2베타가 되는 거야. 요만큼이 2베타가 되는 거야. 그럼 이 친구의 기울기는 얼마일까요? 몇 도만큼 회전했다 그랬어? 90도만큼 회전했으니까 얘랑 수직이지. 수직이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어야 되니까 얘가 3분의 1이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1이거든. 왜? 바보가 마이너스 3x가 되겠네. 그치? 다 했어요 그러면? 뭐라? 그러면 우리는 사인 2베타를 알아낼 수가 있겠죠? 똑같이 이 삼각형으로 보면 되겠지? 탄젠트 값이 마이너스 3이니까 사인 값도 똑같이 루트 10분의 10이 나오겠지? 루트 10분의 3이 나오겠지?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2, 4분면의 각이고 2, 4분면의 사인은 양수가 되는 거지. 이렇게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거. 좀 어려웠죠, 그죠? 근데 이런 도형을 이제 이런 단위원을 보는 감각을 기르셔야 되겠어요. 물론 이제 겨울학기 때 대수 응용하면서 또 할 거지만 미리미리 해놓자는 거야. 12번. 오케이, 12번. 첫째 항이 7분의 4예요. 그리고 공차가 7분의 3이에요. 그러한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집합 M은 자연수 AM도 자연수 M과 AM은 자연수 라고 했을 때 이 집합의 원소를 작은 수부터 크기 순으로 나열해서 만든 수열을 BN이라고 합시다. B7일 때 M과 AM을 구하세요. 자, 수열 문제는 아무리 어려워봐야 뭐만 할 줄 알면 돼요? 다 나열해보면 일단 답이 나오는 거야. 자, AN이라는 수열을 볼게요. AN이라는 수열은 어떤 수열이냐면 첫째 항이 7분의 4고 공차가 3이라고 했어. 그럼 첫째 항은 7분의 4. 그 다음은 1이겠지? 그 다음은 7분의 10. 그래, 요거 1이라고 쓰면 헷갈리니까 7분의 7이라고 쓸게. 7분의 13, 7분의 16, 7분의 19, 7분의 22. 언제까지 가야 돼? 7분의 25, 7분의 28 이런 식으로 나오는 수열이야. 자, 그런데 BN이라는 수열은 뭐냐? 이런 집합에 속하는 모든 원소를 작은 것부터 순서대로 나열할 거래. 다시 말하면 AN에 있는 모든 항들 중에 값이 자연수가 되는 항들만 모으세요라는 말이겠지. 그럼 첫 번째 항은 얘가 되는 거죠. 그치? 그래서 BN의 첫째 항은 1이고요. 쭉 가보니까 여기도 생겼다. BN의 둘째 항은 4예요.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BN은 등차 수열일까 등비 수열일까 어떤 수열일까? 이것만 봐서 알 수 있을까요? 이것만 봐서는 모르지. 규칙성을 찾아야 되겠지? 자, 분자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얼마만큼 더했죠? 21만큼 더했지? 21만큼 더했다라는 건 무슨 말이야? 원래 공차가 분자가 3이었잖아. 저 분자의 3이라는 애를 분모만큼 곱해진 값을 더했다는 거지. 그래야 그 값이 자연수가 될 거니까. 됐니? 그럼 이 다음에 쭉 가서 나오는 그 다음에 나오는 값은 7분의 얼마가 될까? 49가 되겠지. 그럼 bn의 세 번째 항은 얼마구나? 7이겠구나. 아, 그래서 이 bn이라는 수열도 등차 수열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럼 우리는 몇 번째 항을 찾아야 돼? 그래서 b 7일 때를 찾으래. 자, bn을 식으로 써볼까? bn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이니까 일곱 번째 항은 뭐냐? 1에다가 공차 3을 6번 더해준 거지. 얼마야? 19야. 그럼 이게 뭐야? AM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몇 번째 항인? 이제 AN의 수열에서 몇 번째 항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잖아. 즉 AN이라는 수열은 첫째 항 7분의 4에다가 AM은 첫째 항 7분의 4에다가 공차 7분의 3을 n-1번 더했을 때 그 결과가 19가 나온다 이 소린 거야. 계산하면 n 값도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AM의 값은 19, M의 값은 44 이렇게 나오겠네요. 계산 셀프. 아우 아파. 13번. 13번. 13번은 계산 문제 같이 생겼죠? 사람 살려. 자, 삼각형 ABC의 각변의 길이를 20% 늘린 위치에 각각 점 PQR을 잡습니다. ABC의 넓이가 25일 때 삼각형 PQR의 넓이를 구하십시오. 일단 첫 번째 조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5입니다. 일단 이거부터 처리해야 되겠다. 무슨 삼각형이래? 무슨 삼각형인데? 모르지. 그치? 몰라. 그냥 정삼각형이라는 말도 없어. 그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가 요 길이 A, 요 길이 B, 요 길이 C라고 해놓고 풀어볼게. 물론 정삼각형이라고 두고 풀어도 답은 나와요. 왜 그럴까? 정삼각형이라는 말이 없지만 그냥 삼각형에서 이게 성립한다는 건 정삼각형일 때도 똑같이 성립한다는 거니까. 맞지? 자, 어쨌든 요걸로 가볼게요. 삼각형 ABC의 넓이가 25이다를 식으로 한번 써보면 내가 뭘로 할까? 이걸로 할까 일단? 요걸 기준으로 하면 2분의 1 B, C, sin A가 25라는 뜻이죠. 자,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요 친구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 거예요. 요 친구 넓이를 구할 거야. 자, 각변의 길이를 어떻게 했다 그랬지? 20%씩 늘렸다 그랬지? 그러면 얘의 길이는 얼마가 돼? 0.2b가 되지. 그렇죠? 얘의 길이는 얼마가 돼? 1.2c가 되지. 그러면 삼각형 PQA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0.2b 곱하기 1.2c 곱하기
사인 180도 빼기 a가 되는 거지. 근데 어차피 사인 180도 빼기 a는 뭐랑 똑같으니까 사인 a하고 똑같은 거니까 이 결과가 얼마이냐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많이 해봤지 이런 거? 2분의 1 bc 사인 a 하면 얼마야? 25야. 그러니까 이거의 넓이는 0.2 곱하기 1.2 곱하기 25가 되는 거지. 계산해봐. 얼마니? 요게 일단 100분의 24지. 100분의 24에다가 25를 곱하면 요게 약분돼서 4 남고 6이 돼. 그렇지? 뭐가 6이야? 요 옆에 붙어있는 이놈의 넓이가 6이야. 그럼 같은 방식으로 이놈의 넓이도 6이 될 거고 요놈의 넓이도 6이 되겠지. 같은 식으로 써보면. 그래서 전체 삼각형 넓이는 25에 18만큼 더해준 43입니다. 이렇게 처리되는 거야. 지금 얘의 넓이를 구하는데 요걸 기준으로 해서 사인 가지고 넓이를 구했지? 그럼 얘의 넓이를 구하려면 B로 식을 쓰면 되는 거고 여기 넓이 구하려면 C로 넓이를 쓰면 되는 거고 끝입니다. 해보죠. 14, 15, 16, 17 16, 17 16, 17 오와 16번 우와 이야 16번 우와 이 16번 문제는 어디에 있는 문제냐면 수능 특강에 나오는 문제예요. 수능 특강에 나왔던 문제라는 것은 2학년 때 내신 대비할 때도 수능 특강은 봐야 된다라는 말이 되는 거야. 근데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이겁니다. 이걸 때 얘를 계산해 보세요 이거야. 자, 우리 배웠던 개념 한번 떠올려 보자. 일반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SN을 가지고 AN을 구하는 식이 뭐였죠? AN은 SN 빼기 SN-1이지. n번째 항까지 합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을 빼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그런데 내가 구하려고 하는 이 합은요 AN의 합이 아니고 뭐의 합이야? 홀수 번째 항들의 합이지. 그러니까 이놈은 A의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라는 수열의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지. 이거의 첫째 항부터 제 8항까지의 합이 되는 거야. 그럼 결국 이 합이 이 수열이 어떤 수열인 줄 알아야 합을 구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를 찾아야 돼. 자, 문제를 잘 봐봐. 위에 있는 식 두 개. 앞에 있는 놈은 2n-1번째 항까지의 합이고 뒤에 있는 놈은 2n번째 항까지의 합이야. 그럼 저걸 빼면 뭘 구할 수 있죠? 얘가 많아, 얘가 많아. 얘가 더 많지.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몇 번째 항이 나와? 2n번째 항이 나오지. 나는 얘를 구하고 싶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주어진 식에서 얘를 갖다가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버리는 거야. n자리에다가 n-1을 넣어버리는 거야. 그럼 2n-2번째 항까지 합이 나오겠지. 그걸 저기서 빼면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요거는요 n-1의 제곱 더하기 3배의 n-1이고 요거 정리하면 뭐가 나오냐면 n제곱 더하기 n 빼기 2가 나와요. 됐죠 여기까지?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뭘 알아낼 수 있느냐?
A 2n-1 그러니까 2n-1번째 항이 얼마인지를 찾고 싶은 거야. 그럼 걔는 2n-1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그 앞에 항까지의 합을 빼면 되는 거지. 야는 2n 제곱 마이너스 n에서 n 제곱 플러스 n 마이너스 2를 빼면 되겠군요. 빼시면 뭐가 남아요? n 제곱에 마이너스 2n 플러스 2가 남게 돼요. 그럼 이제 우리 뭐 하면 돼? 이러한 수열을 첫째 항부터 8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면 되는 거니까 시그마 n에다 1부터 8까지 집어넣어서 이거 값을 계산하세요가 되는 거야. 이렇게 계산하세요. 네.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해주면 답이 예쁘게 148 이렇게 나올 거예요. (17번) 객관식 마지막 문제죠. 17번. 함수 fx는 2 코사인 제곱 6분의 파이 x 더하기 4분의 파이 라는 함수가 있어요.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보세요. 기억 시그마 n은 1부터 30까지 fn은 30입니다. 니은 함수 fx의 주기는 6입니다. 디귿 최대값은 4이고 최소값은 0입니다. 자, 이 문제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 출처가 어디냐? 요 출처가 모의고사 문제예요. 모의고사 문제인데 미적분 문제예요. 미적분. 미적분의 이제 뭔 문제냐면 대각 공식과 반각 공식이라는 공식을 외우면 굉장히 쉽게 풀리는 문제야. 그런데 얘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미적분 2에서 나오는 문제인데 우리는 그 공식을 모르잖아. 지금 반각 공식 이런 거 모르잖아. 몰라도 풀 수 있게끔 예쁘게 잘 변형을 해놓은 거야. 자, 기억부터 한번 풀어볼게요. 기억.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fn은 30이다라고 했지. 왜? 풀 줄 알 것 같아서. 풀 줄 알 것 같아서? 모른대잖아. 뭐야? 자, 볼게요. 자, 첫째 항부터 30번째 항까지 fn을 구해라 라는 말은 뭐야? n에다가 1부터 30까지 집어넣어서 다 더해봐라 이 소린 거잖아. 제일 좋은 무기는 노가다겠죠. 하나씩 넣어볼게. 자, f1부터 해볼게. 하다 보면 규칙성이 보이는 거야. f1은 2 코사인 제곱에 자 1 넣어봐. 1 넣으면 6분의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죠. 그럼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5파이가 되겠지. 미쳐버려. 12분의 5파이가 얼만데? 알게 뭐야? 그지? 넘어가. F2 2 코사인 제곱에 자 2 집어넣어. 얼마 나와요? 12분의 7파이 나오죠. 에이, 3 집어넣을까? 2 코사인 제곱에 자, 잘 생각해봐. 뭐 나올 것 같아? 12분의 9파이 나올 것 같아.
자, 이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가 x에 대한 1차식으로 되어 있지? 그러니까 저기에다가 숫자를 하나씩 넣을 때마다 등차 수열꼴로 나타난다는 거야. 공차가 얼마? 6분의 파이, 즉 12분의 2파이. 공차가 12분의 2파이니까 저 각 부분만 계속 바뀐다는 거죠. 이거를 언제까지? 30을 집어넣을 때까지 하는 거야. 자, 내가 4 한번 넣어볼게. 4. 아니, 내가 4 넣을 거야. 2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11파이 이렇게 나올 것 같아. 맞나? 됐어?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올 건데 이걸 다 더할 거잖아.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야 되니? 더할 건데 전부 다 코사인 제곱이지. 코사인 제곱하고 누구하고 묶으면 예뻐져? 사인 제곱하고 묶으면 예뻐지지. 그러면 얘네들 중에 일부분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는 기준이 있을까요? 자, 코사인을 사인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야? 코사인 제곱이니까 어차피 부호는 상관할 거 없고 여기가 어떤 모양이면 얘를 사인으로 변형할 수가 있어. 어떤 모양이면 2분의 파이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 2분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어쩌고 저쩌고 이런 모양이면 사인 제곱 어쩌고로 변형할 수 있는 거지. 즉 여기 나오는 각 부분이 더해서 2분의 파이가 되는 또는 뺐을 때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을 찾아내면 되는 거야. 보여요? 더하거나 빼서 2분의 파이가 되는 상황을 찾아내는 거야. 요거 나오면 F5는 2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13파이일 거고 F6은 2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15파이 이런 식으로 갈 거야. 우리 보기 쉽게 이 친구 다시 한번 각변환해 볼게. 12분의 11파이는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지. 그치? 파이 빼기 12분의 파이. 그럼 얘는 2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파이하고 똑같겠지. 그러면 어머 세상 어머 둘이 더해서 얼마야? 2분의 파이야. 그래서 얘를 나는 2 코사인 제곱에 파이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5파이라고 쓰면 너를 2 사인 제곱에 12분의 5파이예요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 맞니? 그럼 얘는 쟤랑 더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2가 되는 거야. 앞에 2 붙어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 놈도 성립하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자, 이 친구 뭐라고 바꿔? 파이 뭐라고 바꿀까? 파이 뭐 편한 대로 바꾸면 되겠지. 파이 마이너스 12분의 파이 플러스 1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바꾸면 너는 2 코사인 제곱에 12분의 파이가 되고 너는 2 코사인 제곱에 둘이 차이가 2분의 파이인 거지? 차이가 2분의 파이니까 얘는 12분의 7파이에서 2분의 파이를 뺀 거나 같대. 그래서 너를 2 사인 제곱에 12분의 7파이라고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변형이 다 가능하겠지. 그럼 당연히. 즉 총 30개의 항을 몇 개씩 묶으면 2개씩 묶으면 2 해서 2가 몇 개 나오게? 15개 나오겠지. 2가 15개 해서 30이 맞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여기까지 하고 5분 쉬었다 합시다.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니은 함수 f의 주기는 6이다. 자, 여기가 요거 한번 체크해 볼까요? 자, 은희야, 주기가 6이다. 이걸 식으로 써봐. 이게 무슨 말이야? 주기가 6이다를 식으로 쓰면 뭐야? f x 플러스 6은 fx와 같다 이거지. 그치? 이걸 만족하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내가 fx 플러스 6을 계산을 해봤더니 fx 플러스 6은 2 코사인 제곱에 6분의 파이 곱하기 x 플러스 6 더하기 4분의 파이 이거지. 그러면 어머머머머 2배 코사인 제곱에 전개해봤더니 6분의 파이 x 더하기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지.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우리 각변환 배웠던 거 이용하면 내가 이놈을 세타라고 가정을 해볼게. 그럼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인 거지? 코사인의 파이 플러스 세타니까 3, 4분면에 가일 거고 3, 4분면에서 코사인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죠. 어차피 제곱이니까. 그러면 2 코사인 제곱 하고 파이 플러스 세타였으니까 그냥 세타만 남게 되겠죠. 요거 더하기 4분의 파이. 그게 뭐예요? fx죠. fx 플러스 6하고 fx하고 똑같으니까 이 함수의 주기는 6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 됐나요? 그 다음 디귿. 자, 최대값은 4하고 최소값은 0이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라는 거지? 자, 잘 봐. 어렵지 않아. 제곱을 놨지 지금? 자, 제곱하기 전에 코사인은요. 코사인 세타는 코사인 6분의 파이 x 더하기 4분의 파이라는 값을 이거였겠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고 최대값이 1인 함수였을 거야. 근데 그 함수를 제곱할 거지. 제곱하면 이 함수를 제곱하면 일단 최소값은 얼마가 돼? 0이 되죠. 최소값은 0이 되고 최대값은 그대로 1이 되는 거지. 제곱하니까. 가장 큰 값이 1이니까 제곱했을 때 가장 큰 값은 1일 거 아니야. 맞죠? 거기다가 2배 하면 2 코사인 제곱에 6분의 파이 x 더하기 4분의 파이는 얼마다? 2보다 더 남았다. 이렇게 나오는 거. 따라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0이다 라고 쓰는 게 맞겠지? 최대값이 틀렸네요.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개다. 17번이 조금 까다로운 문제였어요. 그 다음 18, 19, 20에서 18번은 귀납법으로 증명하시오니까 요거는 요거 우리 교재에서 했던 거야. 교재에 답이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찾아보시고 19, 20 중에 도움 19 20 다 해 19, 20 19 아 힘들어. 자, 수열 A에는 두 번째 항이 22,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항은 6 이고 2am 플러스 1을 마이너스 am 마이너스 am 플러스 2는 0이래요. 요거부터 처리해보면 2am 플러스 1은 am 더하기 am 플러스 2지. 자,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끝의 합과 같다. 무슨 수열이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이 소리지. 자, 등차 수열인데 두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을 알려줬어요. 차이가 공차 몇 개? 4개고 그게 16이네요. 따라서 공차는 마이너스 16이네요. 마이너스 4가 되겠구나. 그래서 이 AN이라는 수열은
마이너스 4n 하고 두 번째 항이 22 플러스 30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런데 이 수열에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SN이 최대가 되어야 된대. 자, 첫째 항은 뭐예요? 첫째 항은 26이지. 26부터 시작해서 공차가 음수니까 점점점 작아질 거야. 어디까지 더해야 최대가 되겠어? 양수가 되는 항까지만 더해야 최대가 되겠지? 그래서 얘가 0보다 큰 건 언제까지인지를 찾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4n은 30보다 작아요. 그래서 n은 2분의 15, 즉 7.5보다 작아야 하니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한다? 몇 번째 항까지 더해야 한다? 제 7항까지 더해야 하고요. 그때 SN을 구하세요. 2분의 7개 곱하기 첫째 항의 2배. 첫째 항이 아까 26이었지? 52 더하기 n-1 b. 그래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0번. 자, 20번은 서술형 문제인데 1번과 2번까지는 금방 올 거야. 문제는 3번이죠. 20번. 사인 제곱 B 더하기 사인 제곱 C는 2 사인 B 사인 A 플러스 C A 플러스 B B. 자, 이거부터 정리해보자. 삼각형 ABC라고 했죠? 그럼 얘는 파이 마이너스 C예요 라고 써도 되고, 그럼 이 값은 그냥 사인 C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삼각형의 모양 판단하기 문제를 풀 때 양변에 사인만 들어가 있으면 그냥 걔네들을 변의 길이로 취급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야는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2bc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항하면 결국 b-c의 제곱은 0이 되는 거니까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이렇게 되겠지. 오케이. 그 다음 BC의 길이가 4고 A가 120도일 때 2번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를 구하세요. 외접원의 지름의 길이는 사인 120도 분의 4가 되겠죠. 요것만 계산하면 끝나는 거지. 사인 법칙이니까. 그래서 2루트 3분의 4니까 루트 3분의 8 뭐야 그러면 3분의 플러스 3 까지. 마지막 3번인데요. 3번은 이제 뭐가 받쳐줘야 되냐? 중등기하가 살짝 받쳐주면 문제를 상당히 쉽게 풀 수 있죠. 무슨 삼각형이었다 얘가? B와 C가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었다. 이렇게 돼 있는 상태였어. 여기가 120도고 요만큼이 4였어. 자, 문제 보세요. AC 위를 움직이는 점 P래요. 그럼 점 P는 여기 어딘가에 있을 거야. 라고 했을 때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으십시오.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아야 돼. 자, 그러면 한번 써보자. 내가 어차피 이거 이등변 삼각형이었고 여기 120도 먹었으니까 30도 30도겠지. 그랬을 때 우리는 CP의 값과 그때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으니 CP를 X라고 넣어보자. CP를 X라고 넣어보자. 자, 그러면 얘는 얼마입니까? 알 수 있나? 물론 코사인 법칙을 쓰든지 사인 법칙을 쓰든지 해도 되고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그지? 이등변 삼각형 수선 딱 내리면 2 얘 30도니까 1대 루트 3대 2 하면은 여기가 루트 3분의 2 3분의 1루트 3. 그럼 여기는 3분의 4루트 3이 되겠지. 그럼 얘는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1이다.
x가 있고 3분의 4루트 3 마이너스 x. 자, BP를 구할 수 있나? BP? BP를 구하려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P에서 수선 딱 내리면 얘가 x니까 여기는 2분의 x고 여기는 2분의 루트 3x고 그럼 이만큼은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니까 BP의 제곱은 4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x의 제곱에다가 2분의 x의 제곱을 더해주면 되겠죠. 피타고라스 정리. 그러면 자 4분의 3x 제곱 4분의 x 제곱이니까 x 제곱 곱해서 2배 하면 마이너스 4루트 3x 플러스 16 요게 BP의 제곱이 되겠지. 자, 우리는 BP의 제곱 더하기 CP의 제곱이 최소가 되는 순간을 찾을 거야. 그럼 여기가 2x 제곱이 되겠지? 이거의 최소값을 찾아라. 무슨 식이야? 2차식이야. 2차식의 최소값이니까 x가 루트 3일 때 이때가 최소값이겠지.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안 되지. 서술형이잖아. 끝나면 안 되지. 여기다가 뭐 표시해야 돼? 범위 표시해야지. x의 범위. x는 일단 0보다 커야 되죠. 양수여야 되지. x는 뭐보다 작아야 돼. 뭐보다 작아야 돼? x가 여기 있잖아. 이게 아무리 커져봐야 3분의 4루트 3은 될 수 없지. 그치? 그래서 3분의 4루트 3보다는 작아야 돼. 이렇게 돼야지. 그럼 어쨌든 범위는 요만큼이 되는 거죠. 요만큼. 그때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이 되겠네. x가 루트 3일 때 최소값 루트 3 집어넣으면 되겠죠? 18 마이너스 12 플러스 16 18이 아니고 6이죠. 루트 3의 제곱 3이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6 더하기 16 해가지고 12합이 되겠다. 여기까지. 자, 저번 시간하고 이번 시간 해가지고 우리는 창의고 2학년 올해 시험을 풀어봤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짜잔. 자, 다시 중간고사 범위로 돌아갑니다. 넘겨주세요, 뒤로. 자, 시작. 네. 그러던지